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앞으로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OECD 비기축 통화 국가 가운데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또 달러와 이제 유로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지 않는 비기축 통화국 가운데 국가 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전망인데 지금 전망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인데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국가 부채가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여전히 양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이 비기축 통화 국가 간의 국가 부채 비율 통계예요. 기축 통화냐 비기축 통화냐 이게 개념이 전문 용어인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통용이 되는 통화를 기축 통화, 한마디로 키 커런시라고 그러고요. 통용 안 되는 통화를 비기축 통화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금강산에 관광을 갔을 때 같은 민족끼리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금강산에 갔던 우리 관광객들이 금강산에서 집행한 돈은 남한 돈도 아니었고 북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달러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이나 북한에서 서로 상대방의 통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통화를 이제 비기축 통화, 기축 통화를 인정받지 못한 통화입니다. 근데 기축 통화는 현재 미국 달러라든지 일본 엔화, 유로 이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통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만약에 국가 부채가 많이 생기면 돈을 좀 더 찍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다. 미국 달러를 더 찍어내서 그 돈으로 쓰면 부채가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시니어리지 효과라고도 그러는데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기축 통화냐 비기축 통화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비기축 통화들끼리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비교를 해봤더만은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2026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는 세계 1등이더라. 그다음에 또 비기축 통화 국가 중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비교해 봤더만은 현재 전 세계에서 캐나다가 1등, 이스라엘이 2등,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단연 3위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기축 통화 국가 중에서 절대적으로도 높고 지금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나서 외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좀 섬뜩한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표에서는 뭐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플러스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재정 수입에서 이제 재정 지출을 빼고 남은 이제 통합 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도 다른 그 비기축 통화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적자 규모가 어떤가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재정 적자 그러니까 누적 재정 적자가 지금 1,000조를 지금 곧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 경우에 초과 세수라 해서 우리가 세금을 상당히 많이 걷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고 나면 통합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라는 통계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통합 재정 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가 일반 회계가 있고 또 특별 회계가 있고 기금 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걷어들이고 또는 지출하는 돈을 합한 것을 흔히 경제학에서는 통합재정수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되면 결국은 그 나라는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니까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니까
채무가 일단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지금 현재 속도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예. 이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 서방 국가들의 다른 나라들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인구가 폭증을 해서 그 실버 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이제 80대에 진입하고 있어 한 차례 굉장한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은 좀 그 증가 속도가 누그러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나라보다 8년 정도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폭발하면서 그 노령층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가 채무 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 우울한 전망이고요. 예. 또 하나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공기업 부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방 국가들에서는 공기업 숫자가 가장 많은데요. 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공기업이 상당 부분이 적자입니다. 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우리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의 적자가 현재 국가 재정에는 적자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업이 망하면 결국 정부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채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부채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무조건 예산을 무한대로 늘리기보다는 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좀 채무도 적절히 의식하면서 좀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책 권고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언급하신 그런 공기업 부채, 고령화, 부채 증가 속도 아무래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 인구 증가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노인층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실업 상태가 되면 국가 부담을 더 늘리기 때문에 예. 현재는 정년을 더 늘린다든지 더 이제 뒤로 미루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수급 시기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상당 부분은 민영화를 하고 또 스스로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그 국가 채무도 이제 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의 방만한 지출을 좀 견제하는 이를테면 국가 재정 준칙을 만들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보고서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인데 주요 내용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연준이라는 데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1년에 8번 정도 FOMC라는 공개시장 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금리도 결정하고 통화량도 결정을 합니다만은 그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를 회의 있은 지 20일쯤 이후에 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 또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전액 공개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1월 27일 날 있었던 회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그 회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매파적이다. 매파적이라는 게 우리 금융용어로서는 좀 공격적으로 빨리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자 이런 것을 금융 매파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상보다도 더 매파적이다. 금리도 이제 3월 달 금리 올리는 것은 거의 뭐 현실화가 됐습니다. 거기서 FOMC 의사록에 보면 3월 달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발언이 많이 나왔고요. 예. 특히 이 연준 의원들의 회의록에 보면 일일이 세본 사람들의 집계에 따르면 73번에 걸쳐서 인플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연준이 보다 공격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성적인 의사록 분석을 통해서 좀 양적인 관측이 좀 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전에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증시들이 좀 움츠렸잖아요. 경제들이 다소 움츠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준 의사록에 나오면서 금융 긴축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또 한 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증시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것은 이미 1월 달 그 당시에 FOMC 회의의 내용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통해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권 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얘기는 뉴스가 아니다. 예.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긴축의 얘기는 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하락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새로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금 제롬 파월이나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이 네. 금리 인상폭을 빅샷을 하자 0.50% 한꺼번에 많이 올리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보다 더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연준 의사록은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시장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 증시나 우리 증시도 별로 큰 낙폭이 없이 그냥 지금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 가격 그리고 등락률을 매주 공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요 외식 품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점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정부가 좀 가격을 억제해서 물가 안정을 기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의지의 발로 또 어떤 그 정책 의지, 강력한 정책 의지로 보입니다. 예. 최근 들어 외식 물가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템포가 넘어가면서 바깥으로 쏟아 나와서 외식을 하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고 또 통화량도 많이 풀려 있는 탓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를 좀 안정시켜 보겠다고 그래서 농수산유통공사 사이트에다가 주요 프랜차이즈의 12개 품목, 이를테면 김밥, 햄버거, 치킨, 예. 피자, 커피, 짜장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이 12개 종목 품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다 더 비싼 음식 그 프랜차이즈는 덜 찾고 싼 데로 갈 수 있겠죠. 그런 물가 안정의 어떤 효과를 좀 노려보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정부는 그런 이제 가격 억제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미 금액이 좀 공개되어 있는 만큼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가격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경제적 실효성에 있어서는요. 지금 거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알뜰 주유소 같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제품 품목이 질이 단일 품목이고 비교가 가능한데 네. 지금 김밥 같은 것은 거기에 가격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는 시금치 한 단을 덜 넣어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고시 제도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물가를 잡을 수가 있다면 전 세계 물가가 예.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 물론 그 가격을 억제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보다는 더 예. 지금 통화량을 억제한다든지 유동성을 관리하는 그런 추경 규모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을 좀 속도를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직접 통제가 아니라 원격 통제, 예.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 통화량과 금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극단적으로 가격만 조절하면 김밥에 단무지만 남을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